너 먹으면 너무 뭐야 없어? 그냥 펴고 추천해가지고 몇 명이었더라? 어이가 없네. 허리 쪽 윈스틱으로 괜찮다. 저번에 이거만 안 바르면 괜찮다고. 빌려간다고? 아예 빌려간다고? 이거 껌이나 먹을까? 아니면 해. 있어? 기숙사 있어. 기숙사 가야겠다. 너 수업 끝나고 올 거야? 응. 나 1시간 기사팀 가버리 나. 아 이름이 내 동영상? 아니? 나 신청도 안 했어. 우리 시장 갔잖아. 안 친구주세요. 8시. 친구 아니고? 데려다 준대. 그 셔틀로 준대. 여기 앞에 와 있어. 저번 시간 1시간. 내용이 아예 뭐 하는 거야? 그냥 몇 시간 전에? 끝내고 알고 바로 내일 가야 돼. 혼자 고인들도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봐서 오히려 혼자 기숙사 이상 좋단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계획이 돼. 아니 수빈이 이번 주에 근데 수빈이 아까 다르다. 아 진짜? 그럼 진짜 잘못했네. 이거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아 괜찮아. 네, 그러면 강의라고 해야 될지, 특강이라고 해야 될지, 문화행사라고 해야 될지 잘 알 수 없지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치시죠. 저는 오늘 팩트풀니스라는 책을 놓고 짧은 점심시간 동안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교양대학의 김시정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그 학교에 좀 유사한 행사들이 있기는 있었어서 또 제가 한 몇 년째 계속 독서감상문 공모전 심사라든지 북콘서트도 좀 해왔었고 그래서 유사한 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 제 이름을 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많이 했더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덕택에 저도 독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의미를 찾는다면 학교에서 이렇게 요청한 행사가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저를 섭외해가지고 진행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마치면 지루한 강의가 마치면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또 아주 좋은 상품을
주는 행사가 돼서 학생들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오프라인으로 나와 계신 학생들은 이 책에 대해서도 좀 관심과 어떤 책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초에 두 책을 주최 측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두 책을 좀 구해다가 읽어봤는데 둘 중에는 저는 이 책이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좀 더 이렇게 관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혹시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글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 강의가 좀 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학생들이 이걸 안 읽어봤을 것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에 잘 비유하자면 오늘 제가 해드리는 강의는 이 책의 요점 정리를 해드리는 강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본인이 오늘 강의 이후에 책을 잘 읽어보시고 스스로 내면화해서 고민해보시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책에 말하자면 에피타이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전체 요리를 먹잖아요. 샐러드 같은 걸 먹으면 식욕이 돋아서 뒤에 이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듯이 오늘 강의는 이렇게 들으시고 아,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이구나. 나도 꼭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행동으로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요리답게 무겁지 않게 한 25분에서 30분만 짧게 하고 더 중요한 추첨 행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이거는 어디네? 스페이스바로. 먼저 저를 좀 소개하는 화면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도 강의는 들은 사람 누군지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전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전 창국교양대학에 있고요. 그래서 관심 분야는 리터러시 분야, 다음에 장문교육, 그리고 학교에 오기 전에는 융합교육을 좀 주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를 좀 융합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잘 이해하게 할까 이런 분야를 연구해왔고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오기 전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책들 중에 제가 집필한 교과서나 책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를 좀 연구를 해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순서는 이렇게 좀 짧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봤어요. 먼저 팩트폴리스라는 말이 사실은 저도 그 이전에는 들어본 말은 아니어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저자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뭐였을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책을 읽고 그냥 이 책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니까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할 건가? 아니면 이 책에 대해서도 또 역시 우리가 한번 크리티컬 싱킹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요 내용을 조금 소개해 보고요. 이건 어디까지는 제가 스포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는 선에서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비판적 읽기의 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든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대의 변화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또 대학생이라서 그런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는 거는 앞에 큰 이렇게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학문을 한 거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대학이라는 걸 한다는 것은 본인 영역을 갖춰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갇히지 마시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한번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런 관점으로 가지 않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비판적 읽기, 크리티컬 리딩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같이 있는 시간이 오늘 짧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보고 깜짝 놀랐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보도됐으니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면 최근에 너무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문해력이라는 게 글을 읽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문해력도 있지만 글을 읽고 그걸 그대로 그냥 그게 사실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문해력이 다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우리 매체가 주는 언론 매체라든지 방송 매체, 이 매체가 주는 어떤 잘못된 그런 편향적인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또 역시 또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는 어느 한 관점을 추구하는 걸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내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본다면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아는 척을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 네, 그렇고요. 또요? 우리 뒤에 앉은 학생. 네. 편견에 갇힌 사람. 편견에 갇힌 사람. 우리 미래교학대학 네, 우리 반장이라고 했죠? 네. 약간 아는 건 많이 없는데 네. 자기 실력에 사로잡혀가지고 네.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들 네.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책도요. 책 한 권이 그 분야를 담을 수 없습니다. 네. 오히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더 나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결론을 하지 않는데 한 권 읽은 사람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 이긴다고 그러죠. 그게 서울 안 가본 사람이랑 서울 가본 사람이랑 야 서울에 남대문이 있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남대문이 어딨어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책을 읽는 앞으로 친구들도 아마 우리 이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보는 친구도 아마 그런 책이 있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할 것 같은데 역시 또 절대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물론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선별해서 보면 되겠죠. 자, 이 책을 사실은 원래 읽었던 건 아니고 학생들이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강제적인 독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책을 이렇게 강연을 해달라 그러면 자기 책이 아니면 감히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팩트풀리스 이렇게 제가 팩트라는 말은 많이 우리 들어봤죠. 근데 팩트풀리스 이게 좀 낯선 단어라서 찾아봤더니 역시 이 정식 영어 단어는 아니더군요. 그래서 만든 말인 것 같아요, 저자가. 그래서 우리말로도 그냥 팩트풀리스 한글로 써놨어요. 그래서 팩트풀리스라고 할 때에 팩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팩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개념상 그래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팩트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질 때 팩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잠정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명확한 근거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건 팩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팩트는 어떤 면에서는 트루스는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랑 좀 유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되지 않고
딱 객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걸 팩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견해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팩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풀 붙였는데 풀이 영어에서는 전미사거든요. 저는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국어를 가르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영어도 좀 가르쳐 줍니다. 이 풀은 뭐냐면 그런 성격이 있는 이런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팩트풀이라면 팩트적인 성격이 있는 정도가 되고 리스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역시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라고 하면은 팩트풀 리스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다움, 사실로서의 어떤 성격이 있음 뭐 이런 정도의 의미죠. 그러니까 아마 저자가 만들어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그냥 혼자 편견이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사전을 검색해봤더니 영어 사전에는 팩트풀 리스라는 단어가 없고 그 오픈 사전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는 사전에 팩트풀 리스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팩트풀 리스는 뭐냐면 이제요 릴렉싱 해빗인데 아주 뭐 좋은 습관이다 편안한 습관인데요.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그거는 helps 그러니까 너에게 어떻게 도와준다 이런 뜻이죠. 뭘 도와주냐면 maintain fact-based worldview 사실에 기반한 세계를 보는 관점 사실에 기반한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건 너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how to recognize and avoid most common ways information gets misinterpreted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팩트풀 리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꼭 이걸 대학생으로서 알아야 되는 그런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것만 보고는 제가 좀 감이 안 와서 출판사에서 서평을 봤더니 좀 더 이 책에 알려주더라고요.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는 인간의 비합리적 본능 10가지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데이터와 통계로 왜 우리가 생각이 잘못됐는지를 알려준다. 뭐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좀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챕터가 크게는 이제 1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챕터당 인간의 본능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사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 형성된 것 자체가 진화론적으로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늘 이러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하늘 들으면 파란탑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많은 경우는 하늘 이러면 땅 이렇게 떠오르지 않나요? 남자 이러면 여자가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정반대 개념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사고를 한정지었을 때 보다 세계를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진리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본능에 가까운 것이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10개의 본능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책을 좀 배경을 설명을 하면 사회과학 책이면서 통계학의 교양서적이고요. 통계학 책들이 많이 그렇듯이 지루한데 이 책은 지루하지 않은 아주 좋은 통계학 책이에요. 그리고 통계의 어떤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읽히고 아마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서 뭐 이북이나 이런 걸로 사서 읽으셔도 분명 가는 길 내에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책입니다. 그 저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이랑 좀 비슷한 분야에 있는 분인데요. 의사면서 보건 통계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각국의 어떤 보건에 관련된 상황을 통계를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웨덴 학자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보건 통계를 하는 분인데 아마 우리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한 20년 이상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어느 정도 되게 정제되어 있고 이해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좀 화도 나요. 어떨 때는 아 뭐야 진짜야? 정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그 인정하기 싫은 게 떠오르는데 사실은 이거 보면은 통계로 이제 보여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도발적이에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 책의 머리말만 읽어봐도 한 10중 8구는 저자가 얘기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머리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침팬지보다
사람의 판단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선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질문들이 있거든요. 설문조사 같이 질문들이 이렇게 쭉 한 10개 넘게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게 정답일까요? 이렇게 맞춰보라고 했더니 침팬지가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찍은 것보다 더 맞는 확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찍었겠죠.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찍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매체라든지 이런 다양한 메시지가 주는 우리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실제의 삶을 알지 못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죠. 뭐 하나의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전 세계에서 기초의학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한 몇 %쯤 될까?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초의학에서. 근데 그런 거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체 인구가 전 세계 지구에 사는 인류 중에 한 몇 % 정도 그런 혜택을 못 받을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한 뭐 적게는 30%, 많게는 한 70%, 80%가 혜택을 못 받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도 2%를 제외하고는 다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자본주의 구조가 착취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못 살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런 편견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거를 각 장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식은 제가 생각하는 작가의 문제의식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나 편견하고 실제 데이터에 보여준 건 정말 매우 다르더라. 그리고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틀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학력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서구의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네 생각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에 따라서 생각해라. 네 생각은 그냥 네가 혼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한 거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사실에 더 가까이 알 수 있다. 이게 되게 좋은 문제의식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면서 꼭 책 읽어보시면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아마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너 왜 몰랐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고요. 비판을 해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데이터가 객관적인 것 같지만 해석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거는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해석한 관점도 결국 이 저자의 하나의 관점인 거지 그걸 절대시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래프라든지 데이터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에서 조사되지 않은 부분의 영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은지 꼭 고민을 해야 되겠다. 통계의 사실은 함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화들도 있고 그런데 한번 기본기로 이렇게 두시고 책은 이렇게 11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본능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11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팩트풀리스를 사실 충실성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에 합당한 거. 그래서 이게 한 1, 2, 3, 4가 하나의 챕터입니다. 그래서 간극 본능, 뭐 부정 본능, 직선 본능 이렇게 다양한 통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따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접어들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훌쩍 봤고요. 주로 저는 오늘 1장이랑 6장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왜 두 개를 뽑았냐면 시간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 두 개가 좀 가장 정반대이면서 정반대 본능인데 우리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있는데 간극 본능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항상 중간 영역이 있는데 중간 영역을 무시하고 양쪽 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선진국이 있죠. 우리 지구에 잘 사는 선진국이 있죠. 그러면 선진국이 있으면 선진국을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는 뭐 후진국 내지는 개발도상국이 있죠. 예. 그러면 개발도상국의 삶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렇게 대비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간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도상국은 사실 전체의 몇 퍼센트 되지 않고 대부분은 중간 영역에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그런 기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중간 영역에 있고 전체적으로 지구가 발달하면서 인류의 부는 점차 증가되고 있더라. 인간의 복지는 늘어나고 있더라. 잘 살아지고 있더라. 이런 거를 알려줘요. 그럼 사실 우리의 상식이랑 많이 다르죠.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부를 소수가 계속 독점하게 돼서 점점 더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 인류가 점점 이전보다는 잘 살아지고 있다는 게 통계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보자는 거죠. 그래야 대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예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저자가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는 예가 하나 그게 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생리를 하지 않게 되죠. 임신을 한번 하면 한 2년간 이제 여성은 생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반적인 추세로 알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여성들이 임신을 더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생리대 회사에서는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임신을 하지 않으면 생리를 많이 할 거니까. 근데 그 생리대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생리를 하는 게 점점 불편해지고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편한 생리대 제품을 만들까 이렇게만 고민을 한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생리를 많이 하게 되니까 임신을 안 하게 되니까 생리를 많이 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저개발국에게 싼 생리대 제품을 만들면 훨씬 더 기업이 성장할 텐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지구가 변화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있는데 그거는 간과하고 본인의 상식이나 편견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책의 특이한 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소득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 인류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단계는 하루에 1당이 2달러 미만인 사람들 2달러. 그 다음에 2단계는 하루 1당이 8달러 미만인 사람들. 그 다음에 3단계는 하루 1당이 32달러 미만인 사람들. 4단계는 그 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가 극비층인 1단계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아프리카 벌써 떠오르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누워있고 막 사람들 득실을 되는 거 떠오르죠. 근데 실제로 1단계에 속하는 사람이 전 인류에 가장 적습니다. 대부분은 2단계나 3단계에 속해 있다. 우리 생각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게 좀 다르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의 차이가 아니고 소득의 차이더라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의 삶, 중국의 삶, 한국의 삶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게 한국의 어떤 문화, 한국 종교, 한국 정치, 아프리카의 어떤 문화나 정치, 중국의 어떤 문화나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삶이 다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이 각 나라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단계에 해당되는 나라인데 4단계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다 유럽이든 아프리카는 어디든 다 비슷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 구조, 하다못해 치약, 칫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랑 우리나라의 차이는 1단계냐 4단계의 차이지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해왔던 많은 틀이 깨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흔히 이런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거야 하는 것이 거짓이고 실제로는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되는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2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해서 지붕과 지붕을 덧대어서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프리카의 2단계에 해당되는 나이지리아 사람들도 그런 스타일의 집을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아프리카 스타일 중국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간극 본능은 주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극단적인 것만 주목해서 이해한다. 그다음에 부정적 본능은 긍정적인 면도 많은데 부정적인 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류가 발전해서 잘한 것도 더 많은데 당장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서 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더 쉽죠. 우리 부정적인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진화론적인 거기도 해요. 부정적인 데 주목해야 위험을 피하기가 좋으니까. 직선 본능. 세상이 직선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좋아지거나 계속 나빠지거나.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춤추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그 다음에 공포 본능. 실제 사실보다 훨씬 두려워한다. 그다음에 크기 본능. 과장해서 이해한다. 일반화 본능. 그러니까 한 틀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냥 그 틀에서만 다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운명 본능. 앞으로 이건 정해졌으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일 완전 본능. 그래서 단순하고 명료한 설명을 선호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변이 들어간 설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비난 본능. 부정적인 사건은 나쁜 놈이 개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 좋은 사건이 꼭 악인들이 그렇게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급한 본능. 다급하게 되면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일으키더라 해서 10가지 챕터로 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읽어보는데 사실은 이 10개가 다 잘 정리되진 않았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약간 2장인데 4장스러운 내용도 있고 막 섞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우리의 편견을 깨는 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판적 읽기를 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는 거는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에피타이저 역할을 하면 되고 독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크리티컬 리딩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책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읽을 때 먼저 펄포즈, 목적을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내가 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그냥 주어지니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이 책을 읽는가 하는 걸 꼭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컨텍스트, 맥락이죠. 여기에 있는 어떤 일들이 다른 것과 어떻게 연계돼서 나오는 걸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걸까? 세 번째, identify. 그럼 결국 필자가 하려는 메인 생각은 뭐야? 필자가 결국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건 뭘까? 이 내용을 나에게 던져줘서 무슨 내용을 나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걸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라. 그 다음에 analysis, 분석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갖고 있게 된 생각은 뭐야? 그래서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고민을 하게 되면 비판적 읽기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학생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준비는 해왔지만 혹시 책 읽고 잘 이해 안 됐거나 질문하실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있으시면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팩트풀 디스라는 책을 뭐 절대 시인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잘못되는 편향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건 사회과학 책이지만 교육학에서도 이런 부분이 꾸준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간 편향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점수를 줄 때도 대부분 1점부터 100점까지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세요 이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70점에서 60점 사이 점수를 주로 많이 주게 됩니다. 또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극단적으로 점수를 주면 자기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냥 대충 중간 정도로 주려고 하는 편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인스팅트 말 그대로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 본능을 잠깐 내려놓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이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뭐 도입 강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우리 가장 중요한 추첨 행사를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몇 명을 뽑게 되나요? 아, 2명밖에 안 돼요? 아, 예. 신중하게. 네. 뭔가. 네, 하나 보겠습니다. 24번. 24번. 24번 없어요? 불행한 학생이 나왔네요. 저희가 준비한 추첨표에 비해서 제 학생들이 좀 적어서 나올 때까지 계속 뽑으려고. 좋습니다. 좋은 번호네요. 38. 네. 전 세계 인류는 대부분 극단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굴까? 15번. 15번 나왔나요? 네, 좋습니다. 근데 하나. 저는 학생이라 패스하시는 학생인데 왜 패스해? 멘토다. 멘토라서 양보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31. 네. 과연 몇 번까지 뽑게 될까요? 네. 12번. 나왔습니다. 드디어 12번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 중간에 아주 보람이 있네요. 네.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8번. 나왔습니다. 역시 앞번호에 있군요. 이것도 근데 편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추첨 행사까지 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소개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혹시 이런 행사가 또 있다면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